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3 본선 4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선 4주차에 접어들자마자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트레이더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아주 훌륭한 트레이더 두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참 많이 생기실 텐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더들의 카카오톡 무료 리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다양한 외신 소식들 찾아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먼저 몇 시간 전에 뜬 속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나토 참석자 런던에 방문해 있는데요. 기자들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데드라인이 있냐고 물어보자 데드라인은 없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고 또 딜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뉴욕 선물 시장에서 하락 전환했다는 기사 역시 전해졌는데요. 다우 선물의 경우도 지금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또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의 위안 환율도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이더분들 매매하시기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다음 소식도 약간 부정적인 내용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모자라 이번에는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게까지 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의 전선을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12월 15일 전까지는 그래도 체결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예상을 뒤엎은 행보에 현재 전 세계 증시와 선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뜬 기사에 의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을 조작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죠.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오늘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프랑스 디지털세 때문에 자국의 IT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와인과 치즈, 핸드백 등 총 2조 8,400억 원대의 보복관세를 붙이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에 대해 보복관세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조사하겠다고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이런 폐쇄적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지 전 세계 증시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가 다음 침체로 접어들게 되면 증시가 will get crushed, 박살이 날 수 있다라고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건들락은 현재 신채권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미국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쉬운 한 해였다. 다트를 던지기만 하면 당신들은 15에서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수익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이미 끝이 보인다면서 다음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증시가 박살날 것이고 또 한동안 회복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들락은 이 이퀴리 마켓합스라는 미국과 일본, 유럽과 신흥시장 구성된 4개의 차트를 제시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와 유럽의 유로스톡스 지수 그리고 MSCI 신흥시장 지수는 경기 침체 직전에 고점을 찍은 뒤 침체 이전으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이 흐름이 S&P 500에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인데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가 당선된다면 주식시장이 30%에서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벌추스 캐피털의 스티븐 지도말 파트너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부티지지가 뽑히게 된다면 시장은 대규모 매도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금리를 낮추라고 연준을 압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경기 침체는 오히려 내년이 아닌 2021년 1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ISM이 발표한 11월의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 48.3에서 48.1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였던 49.4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이 PMI 지수는 50 이하로 밑돌게 되면 경기에 대한 위축을 나타내주죠. 이 제조업 PMI 지수는 현재 4개월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보잉 737 맥스 사태, 미국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둔화 등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환경이 조만간 안정되더라도 이 글로벌 경기가 내년에도 이례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제조업 부문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무역 전쟁 그리고 내년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비조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배틀리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해 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에 대한 철강의 관세를 다시 복귀시키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조금 비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1시간 동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름이 돌아갔네요. 오랜만에. 네. 자, 오늘 굉장히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외신에 대한 평가 한 차례 이루고 이제 미증시 차트 한번 보고 트레이더들과 얘기하는 시간 네.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오늘 외신에서는 사실 전일 이제 중국 쪽에서 발언이 있었죠. 이제 미국과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미중 무역 합의 자체도 안 될 것이다.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 중이에요. 네. 나토에 참석 중인데 또 한 번 강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중국 어차피 너네 우리 따라오게 돼 있어. 지금 시장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반반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체를 좀 측정을 드리자면은 연말 내에 1차 합의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거 가지고 논점 자체가 쓰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 미 증시에 대한 고점 자체가 지속적으로 갱신된 여건 자체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전일부터 관련해 갖고 굉장히 다시 한번 1차 합의 자체가 뒤엎을 뻔한 중국 쪽의 답변과 미국 쪽에 트럼프의 직접적인 내용 자체가 포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가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 증시에 대한 채널 구조상 어떻게 보면 고점에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싶어요. 시장이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이유 자체는 오늘 트럼프의 멘트 중에서는 합의 자체가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자, 1차 합의 자체가 아예 올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시사해버린 거예요. 네, 상황적으로. 미증시 자체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이제 8월 10월부터죠. 10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고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갱신됐던 거는 미증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시장에 대한 가능성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업된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반전적인 내용으로 진전된다면은 다시 원 회귀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일단은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지금 단간의 위체값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측면보다는 저항에 대한 측면 자체로 매매 값을 이루는 게 좋은데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미증시 자체가 이미 많이 좀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트레이더, 오늘 나오신 두 트레이더 분들은 미증시를 지금 현재 위치값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관망을 할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외신 앵커님께서, 캐스터님께서 강한 이제 내용 자체를 뿜었는데, 네. 자, 내용 자체에서 본다면 미증시 폭락할 수도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거시적인 부분도 설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맞기 때문에 파생의 구조상, 자, 주봉상 보게 된다면은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품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채권이 발행하고부터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거품의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지금 외신이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쏟아내는 내용 자체는 2008년에는 MBS 채권 자체, 즉 부동산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채권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금융 위기가 왔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자, 지금도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시장이 무너지려면 가장 가까운 근거 자체는 미국 부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맥스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표 자체가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입니다. 정확하게 부채의 수준이에요. 2008년부터 거의 4배치 같은 상승 랠리로 기하학적으로 쌓아나가고 있는 구조 자체입니다. 부채라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분명히 도달합니다. 한 사람도 어떤 부채에 대한 일정 범위가 벗어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회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10년에마다 오는 어떻게 보면 악몽에 대한 랠리 자체, 어떠한 근거 자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냐, 미국 부채의 기준점을 두시기 바라겠으며, 네. 미국 부채를 찍어내는데 왜 여태까지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기준은 달러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나오는 내용 자체는 달러에 대한 긴축 통화가 세계의 긴축 통화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위 제도에 대한 부활 자체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게 지금 미국 부채를 비롯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긴축 통화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미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미중 무역에 대한 시황에 의해서 앞으로 유동성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더들 모시고 또 자세하게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흐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선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골드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9% 하락세입니다. 3,08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5% 하락세입니다. 8,22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8% 오름세입니다. 1,480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108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 투자 대회 룰.
모의투자 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A조부터 E조까지 총 25명의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조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외 선물의 절대지표 북두칠성입니다. 젊은 매매, 패기 있는 매매, 안전한 매매 선우입니다. 시즌2 챔피언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수익의 대표주자 카우보이입니다. 추세와 변곡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곡 감시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B조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B조 1, 2위 트레이더죠.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그리고 카우보이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카우보이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방송에 나와서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짧은 이야기라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굵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고요. 자, 오늘은 B조 1, 2위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두를 좀 달리고 계시는데요. 먼저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현재 승점을 49점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B조 1위 달리고 계시는데, 자,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본선 4주차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8강에 접어들 텐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나아갈 자신 있으신가요? 우선 승점 관리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번으로 이게 마감이 된다면 우선은 12월 달에 좀 편안하게 지내라는 어떤 분의 뜻인지 알고 편안하게 지낼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튼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나그나 어느 정도 승점을 쌓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카우보이 트레이더님은 지금 B조 2위이신데요. 네네. 승점이 지금 46점으로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트레이딩 하시고 혹시 역전하실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8명 뽑는 거죠? 네. 그렇죠. 예, 8명이니까 1등을 안 해도 그 3명이 한번 매달려 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그리고 카우보이 트레이더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조금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증시 관점 이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다는 부분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괜찮으시죠? 우선 이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상 탈출? 이런 느낌으로 항상. 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하고 좀 네. 꾸며봤습니다. 듣기에는 이제 모의 투자지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갑자기 압박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김우석 트레이더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좀 네, 얘기를 네.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영상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다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구간들 보합을 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섭섭했죠. 이 자리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4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4 자리, 그 다음에 30 자리, 그 자리 맞고 매도 시도할 생각입니다. 64.2로 매도 되게 하겠습니다. 아래 매수 잡으신 분들은 마감할 준비들 하시고 매도 되기 들어가시고. 자, 잡으셨어요? 매도 1274.8 매수 되게 합니다. 골드. 자, 골드 매수 잡을 사람들은 잡아보겠습니다. 1276.89자리까지 20픽 한계약 기준 20만 원만 빼먹고 끝내겠습니다. 골드. 얘네들 위에서 지키고 여기 찍으면 골드는 20픽 빼먹고 끝냅니다. 자, 골드 수익 청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오일 봅시다. 크루드오일 매도 쳐놨으니까 크루드오일은 여기서 끝냅니다. 이거 수익 아닌 자리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목표 관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식 사임 변화 없고 관점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리 넘어가지도 않았고 건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오지도 않았습니다. 90 자리 테스트하는 자리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서 정리 들어갈 겁니다. 이제 또 정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90 정도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92, 91 뭐 얘네들 정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좀만 더 보다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할 건지 말 건지지 뭐 갑자기 돌려서 딴 거 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더 밀리는데 힘없어도 매수, 얘네들 끼어차도 매수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유로. 그래서 다시 고가 한번 높이는 거 다시 봅니다. 우리 목표가 가능합니다. 유로도 한번 뚫기 시작하면 눌림없이 그냥 꾸역꾸역해서 신압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봅시다! 뭐 해보고 싶은 거 반대로 잡을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을 해서 우선 먼저 시가를 1차로 보고요. 오늘 시가까지를 이 구간까지 보면 되잖아요. 1차를 유로 아마 매물대 중요한 구간들까지 가고 있죠. 1.10480까지를 봐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뭐 무서우신 분들은 막 이런 데서 정리 들어가도 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로 좀 저도 땡겨서 그냥 정리 들어갈게요. 네,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또 이렇게 확신에 찬 리딩을 진행을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저희가 7, 8년 동안 매일 리딩을 하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뭐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리딩은 굉장히 신중하고 매일매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프로로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진입과 청산까지 계속 보는 거죠. 사실 저것도 이제 매수 유럽장 사인 주고 이제 돌려서 약간 이제 저녁에 잠깐 빼먹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강한 어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자주 뭐 강아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거든요. 차트들이 늦게 가면 그래서 네. 많이 솎아내고 어제 이제 유로하고 골드 매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구속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매일 수익을 주지 않으면 어차피 프로로서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앉아서 한 몇 시간 동안 2-3시간 가면 그걸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다들 내동매매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대회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구속감에서 벗어나는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리딩하거나 저희가 시점 매매를 같이 하면서 저녁에 정해놓은 시간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또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원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좀 담아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제 무방에 대한 내용 자체 소통을 원하시면은 이제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카톡방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모신 만큼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자, 일단은 카우보이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우보이 트레이더님은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하지만 안전자산 측면에서 지난주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전략 자체를 내세웠는데, 전일부터 이제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폭락장이 좀 오고 있어요. 네. 한국장도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여건 자체가 이어지는데 지금 선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점을 보는 게 좀 유리한 측면에 다가설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예, 뭐, 그 미국 증시가 뭐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했었어요. 아까 그 해설자님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고점에 고점 계속 그 거품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유동성 장세였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 자체의 큰 문제보다도 울고 싶을 때 딱이 한 대 맞았다라는 식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지겠다라는 그런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메이저급들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 글로벌 시장에 다국적 기업식으로 그 큰 메이저들은 아직 그 시장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뭐 적지 않은 그런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조정의 끝은 뭐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미증시 보시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매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나스닥 기준, 예. S&P 기준으로. 예. 혹시 포지션 전략 자체 하나 제공드릴 수 있는 점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매매를 이제 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매매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바란스 매매. 네. 제 차트를 좀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동안 네. 이 차트 만드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뭐 중요한 거 다 빼먹고 만들었는데 제가 왼쪽에 그 지금 주황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 주황색, 이제 양봉이란 얘기죠. 그 올라오는 그 자리를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밑에가 10년물 국채예요. 이쪽이 이제 안전자산 쪽이고 오른쪽이 위험자산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상품인 나스닥하고 항생 지수거든요. 음봉이죠, 그죠? 그 하늘색으로 지금 바탕화면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은 위험자산 쪽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면으로 다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인데 물론 뭐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엔화나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하면은 큰 가성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상외로 진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진폭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매매 하시는 쪽으로는 또 상당히 그 이점도 장점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 그거를 제가 대신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강조를 하신 점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가 좀 더 매매에서 수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미중무역 부분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담으로 이제 상관도가 굉장히 마이너스 1에 근접했다는 점, 오히려 반대적인 트레이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주에 이제 카우보이 트레이더님께서 강조했던 점은 엔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세 자체가 좀 다소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뭐 트레이딩 자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재 트레이더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 사실 이제 전일부터 좀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위치값이 사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청자 입장으로서 트레이더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네. 이럴 때는 어떤 관점으로 좀 미증시를 봐야 되는지. S&P 관점으로 말씀드릴까요? 나스닥 관점으로 자, 저는 나스닥을 원합니다. 네.
나스닥 이번 파동 8,100 지수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슈가 터져서 좀 빨리 흘러가서 저도 뭐 마무리하고 좀 미장 전까지 부합될지 알았는데 너무 빨리 빠지네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 사실 반등을 노리다가 그냥 빠져버리면 이거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실 거면 8,272 지수 반등을 좀 기다렸다 보시는 게 좋고, 우선 지금 지지값들이 빠진 상태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매도를 노리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주에 8,100 지수는 찍으러 간다 이렇게 보고 배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뭐 전반적으로 미장 전에 이제 뭐 미국 아이들이 들어오면 차익이 나와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자꾸 실수하는 게 이제 실전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잠깐 반등 노리다가 항상 밀려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실전 배팅할 때는 사실은 얘네들 반등 노리는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욕심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노리다가 이렇게 망치는데, 우선은 이 포지션은 8,100 지수까지 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는 3050 약간 아래 구간까지 추세를 열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원래 뭐 저희가 할 때도 이 구간들 맞고 오늘 때릴 거냐, 아니면 약간 올라온 놈들을 기다렸다 때릴 거냐, 이제 그걸 계속 조정하고 있었는데 사실 훨씬 더 예상보다 빨리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큰 그림에서 저항점, 그 다음에 5차 구간들을 놓고 윗 구간에서 오늘 추세를 치려고 그랬는데 뭐 이슈 때문에 그런지 뭐 7시부터 해서 굉장히 빨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8,100 지수 목표로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8,270 지수 위부터 해서 8,300 지수를 맞고 재매도를 대기하시라. 그리고 뭐 쫓아가실 거면 분할 대기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장 때 추가적으로 바로 누르는지를 아니면 반등을 주는지를 좀 더 보고 하시면 좀 더 나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은 이번 주에 한 8,100선까지 좀 내려갈 걸로 보고 계시고요. S&P 기준으로는 3,050선까지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좀 매도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매도 들어가는 분할이 있어야죠. 저희가 위에서도 할 때도 분할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왜 그러면 바로 빠지냐 혼주세로 빠지냐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들을 지지하다가 이렇게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간들. 근데 우선은 오늘 변동성의 2배수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물리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빨리 빠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욕심 때문에 얘를 배팅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은 이 구간까지 물릴 걸 각오하고 목표 지향으로 보실 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은 받을 필요 없죠.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바로 쫓아간 것보다는 반등을 약간 노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미장 시작되기 전에 바로 빠진 거 본 것보다는 미장 전에 차익이 나올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장 전에 이런 구조에 한번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목표를 찍으러 갈 거냐기 때문에 우선 지금 바로 매도보다는, 매도로 하면 단가를 그냥 8,300 지수, 지금 매도를 한다면 8,300의 분할을 하나를 두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오늘 지금 들어와서 반등을 줘버리면 이미 여러분들 한 2-3시까지 바로 매도를 못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여분을 보낼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시든지 그러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전략 다시 한번 주셨고요. 자, 미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입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3,0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2% 하락세입니다. 8,2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55달러 8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95% 상승입니다. 1,48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상승입니다. 1.109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미 증시도 오늘 또 한 번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선물 시장도 낙폭 조금 더 키워가는 상태인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점에서 다시 이제 제 위치값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포지션 전략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증시 발생 전부터 급락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시황적인 전개라든가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어쨌든 미 증시가 저도 개인적으로 8,000에서 8,100 사이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열린다는 점이에요. 지금 위치값에서 매도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철저하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치값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 자체가 나올 점을 염두를 한다면은 다시 위치값이 다시 재반등하는 8,300 위치값까지는 반등 위치값이 노려 한 번 더 매도 위치를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매매 자체를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미증시가 시작했더라도 포지션에 대한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반등을 대기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웨이팅하고 다음날 이제 매도에 대한 재전략을 꾸리는 게 오히려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더 할 수 있고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다소 드는 이제 미 증시 상황입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가 남미 철강 관세 부과 때문에 거의 1%대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까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선재 의원님께서 나스닥이 8,100선 그리고 S&P 500 지수가 3,500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제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0.96% 떨어진 27,78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낙스닥 지수는 1.34% 떨어진 8,400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1.1% 떨어진 3,079선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뜬 속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비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발언하자마자 지금 선물과 현물 지수가 동시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선물 지수 그리고 다우 현물 지수 모두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unresolvable,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형용사로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단순한 협상 전술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을 남미와 유럽까지 넓혀가는 것은 지금 기업들의 투자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루하루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전해주시는 꿀팁들 들으시면서 오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카우보이 트레이더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미 증시 개장을 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목표값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뢰를 더 두지를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바란스 매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전자산과 그 위험자산은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한번 그 시뮬레이션 매매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신뢰도 높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제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네. 물론 뭐 그 바란스 매매 하는 데 있어 기준은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차트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차트 네 군데 다 보시면은 여기 매수 시그널 나온 거 두 군데 정확하게 여기 급등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여기 4개 차트가 나와 있지만 전부 다 검정선, 굵은 선. 요거를 제가 큰 자리라고 표현을 해요. 큰 자리, 아주 제일 큰 자리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런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왼쪽에 안전자산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런 급등 캔들이 나오면 매수로 갈 수밖에. 얘는 이제 매수지만 안전자산은 매도로 갈 수밖에 없다. 한쪽만 알면은 양쪽 다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큰 자리라든가 이 어떤 그 차트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바란스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키포인트 같은 거, 피드백 받아가시려면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다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전자산과 또 위험자산에 서로 이 밸런스를 맞춰서 매매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부분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네. 이제 좀 질문을 다소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가 내가 만약에 미증시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 네네. 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가정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쁜 단가에서 물려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골드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매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이게 이제 헤지 트레이딩에 대한 기법 자체를 하는데, 예, 예. 카우보이님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헤지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점 자체도 이제 카톡방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부분. 예, 당연히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해치 개념보다는 이제 그 네이키드 쪽으로.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올라오면은 꼭 안전자산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위험자산을 매도를 때려주는 것이 가성비가 높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키드 관련해갖고 자세하게 설명 줬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진부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네이키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카우보이 트레이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카우보이 트레이더와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좀 더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자,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끌어갈까요? 네. 재밌는 것 같아서 잠깐 핸드폰으로 좀 매매했었는데, 나스닥 지금 8,227지수 있죠. 예. 방금 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미장이 개장되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원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 매도를 쳤다 그래도 어차피 고점 근처에서 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루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를 시작했던지 아니면 매수를 시작했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낮춰놓더라도 우선은 미국 아이들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분들은 이 구간에서의 저항들을 낮춰놓은 다음에는 물량들의 차익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그림에서 얘네들 넘어가서 이제 뭐 얘네들 한 계약으로 그냥 잠깐 갖고 놀았는데 우선은 8,227지수 저항들 좀 우선 단기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세 저항도 있고요. 그래서 꼬리를 말고 뭐 싸우긴 하나 지금 하방 제약에 걸린 애들 뭐 지금 보면 추세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여전히 막아내고 오늘 충분히 8,100지수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빠진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나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면 뭐 여전히 맞고 단타부터 룸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들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좀 시간을 들이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미국장, 시카고장 연결될 때까지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전략장을 좀 제시를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이런 장에서 매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제 매수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야 여기 반등이야 하고서 여기 뭐 이런 매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신 만큼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를 꼭 해줘야겠다 하면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오늘 좀 이제 미장 전까지 혼조세를 들 줄 알고 8,100지수 가는데 오늘 좀 멈춰서 미장 때부터 다시 빠진 거 보면 되지 않겠나 해서 반등 놀이다 약간 물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단타로 빼었는데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가 매매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걸 빼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아니면 뭐 10년 동안 뭐 해서 저희가 재산을 날리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대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항상 제가 말리는 이유가 이거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 매도 추세에서 반등했다 빠지는 애들은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빼먹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번 마디를 낮춰놔 버리면 이제 보던 추세도 못 먹고 이제 그거 도망쳐 나오려고 하면 한 2-3배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기다리셨다가 추세에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요. 아무래도 저가를 완벽하게 저가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추세가 나은 상태에서는 그 추세의 저항을 완벽하게 테스트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구간들,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를 좀 염두에 두고 추세 쪽으로 보시는 게 이롭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많이 빠졌는데 누가 반등 노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상 그게 계속적으로 실수가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수익 내는 걸 많이 안 뱉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만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씩 실수가 잦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줄여가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조별 리그 자체가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저도 사실 굉장히 삐조 두 분께서 올라오시기를 굉장히 응원을 하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오늘 한마디씩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씩 좀 전해드리는 시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우보이 트레이더님부터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해외 선물이란 어떻게? 예, 해외 선물이라는 건 무궁한 기회도 주고 아주 폭망하는 그런 그 위험도 있고 그런 게 해외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막아놓은 게 너무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요번에 조금 완화는 뭐 12월 2일부터 완화는 됐다고는 하는데 역시나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해외 선물 쪽으로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일반인들이 국내 선물 계좌 만들러 가면 안 만들어줘요, 증권사에서. 근데 해외 선물은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님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경험도, 감적 경험도 충분히 해서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난주에 제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제가 그 매매 타임에 대한 매매 시간대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마침 좀 시간을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해외 선물은 아침에 좀 느긋하게 일어나셔도 됩니다. 10시까지 일어나셔서 10시 15분 항생 출발 시간하고 그리고 10시 반 상해 종합 출발 시간 그 두 시간대하고 4시하고 4시 반 5시 이게 뭐냐면 4시에는 유럽장 개장 시간하고 독일 닥스 개장 시간 거기에다가 유로존이나 닥스 쪽이 5시쯤에 그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 또 집중해 주시고, 엔화가 어느 쪽으로 가나? 엔화가 밀리게 되면은 위험자산 매수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톡방 참여하셔서 기초적인 교육 자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재 트레이더님. 자, 오늘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리딩이라든가 이런 부분, 무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리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원래 별로 회원들을 뭐 모으거나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항상 뭐 회비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닫혀 있었으나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와 제공,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혹시 오늘이 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드리자면 뭐 연말이니까 뭐 항상 제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리딩하거나 매매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나와서는 굉장히 좀 러프하게 그다음에 재밌게 뭐 합니다. 실제 게임도 그렇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6, 7년 동안 항상 매일매일 어떻게 저희가 해오고 제가 어떻게 리딩해왔고 그걸 매일매일 봐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 어떤 걸 했더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어디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또 항상 어려우시면 와서 도움 받으시면 정확하게 이정표 역할을 해드릴 거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너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쉬고 싶은데요? 자, 앞으로 계속 만나보기를 이 두 분 기대하면서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